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이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인데 고용 상황이 좋다는 거는 사실 좋아야 되는데 시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강성 매파적 기조를 더 부추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앞으로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기술주들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특히 이제 낙스닥이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스피는 시작은 0.14% 하락해서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이게 빠르게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근데 요즘 특징을 보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오지 않고 시장에 한번 움직임을 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이 요즘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읽힙니다. 그래서 장 중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좀 밀렸었어요. 0.5% 정도. 그랬다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고, 끝날 무렵에 하루 종일 거의 이제 매도 우위에 서 있던 기관이 마지막에 무려 1,100억 원을 사면서 그러니까 종가에서는 한 5, 600억 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매수 위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1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1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4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종가는 2,348.43포인트, 어제보다 0.8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한 0.35%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한 1% 넘게 1.3% 이렇게 크게 좀 한번 밀렸다가 회복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게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좀 줄어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문제가 지금 뭐냐면 코스피처럼 성큼성큼 못 가는 이유가 이게 개인들의 매수만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좀 가담해 주거나 이런 날은 좀 플러스를 쉽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거의 보합인데 색깔만 다른 그런 형태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2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73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462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693.89포인트, 어제보다 0.03% 포인트로 0.25포인트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동평균선 자체를 정별로 정확하게 놓고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탄탄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었습니다. 지수가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코스닥보다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좀 이 횡보 국면은 그래도 장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밑거리 좀 달리고 그랬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조금 횡보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1,419원 20전으로 끝남으로 해서 어젯밤 NDF보다 오히려 더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안정감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25억, 크지는 않지만
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삼성전자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오늘 기관이 119억을 사면서 2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41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2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억이지만 순매수를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 206억 사고 기관도 76억이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외국인 105억을 사고 기관은 86억을 샀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은 142억을 샀는데 기관이 30억을 팔았어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네이버는 외국인 111억 샀고 기관도 140억 샀고 그 외국인 기관이 다 샀는데 카카오는 외국인은 181억 팔고 기관도 42억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아는 외국인은 42억 샀는데 기관이 64억을 오늘 팔았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SDI,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이 정도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움직인 것 중에서 재미난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뭐 항공, 저가항공, 면세점, 여행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쭉 들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리오프닝 뭐 이런 건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 완전 봉쇄에서 조금 그 느슨하게 후퇴할 거다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농도 짙게 증권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해도 좀 오르고 뭐 홍콩 말할 것도 없고 대만도 뭐 조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전에 올랐던 게 이제 대한항공 그 분기 매출이 3조 6천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5%,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 발생시키는 해외여행 여객이 발생시키는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338%가 올랐다 그래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국제선 여행자가 250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옛날에 거의 이제 한 70%까지 회복이 됐다. 그런 거에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전 봉쇄가 좀 느슨해진다. 이런 걸로 이제 그쪽이 좀 면세점, 여행 뭐 이런 것들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카지노 같은 중에 일부 종목은 외국인들도 오늘 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도 또 오늘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점이 내년도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전형적인 불황업종 아니에요. 경기 민감 주면서.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돼요. 아무래도 불황일수록 면세점 매출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개도 오늘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미난 건데, 육개 육개 수가 계속 감소한대요. 왜냐하면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 뭐 육개를, 그리고 그 병아리 값도 올랐다 그래요. 한 달 사이에 500원에서 700원 이렇게 올랐는데, 원래 병아리 한 마리당 이런 얘기 좀 한 마리당 원가가 1,800원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병아리수가 줄어들면 향후에 이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닭고기 값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단합했다고 주택협회에다가 벌금 뭐 이거 얼마 내야 된다 이랬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유예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되죠. 그럼 월드컵 이러면 이제 우리가 치킨 앤 비어 여기서 그것도 생각나고 뭐 등등해서 오늘 이제 육개도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뭐 조선도 좀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온 조선 업종의 새로운 이슈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큰 배들이 뭘 때냐면 우리가 해브퓨어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벙커시유 있죠. 그거를 씁니다. 예, 거의 우리
찐득찐득한 검은 이런 그런 이제 방카시우를 써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싸니까 쓰는데 방카시우가 디젤보다 이게 이제 유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뭐 그 이제 앞으로 그럴 거다. 방카시우를 그 연료로 쓰는 선박은 들어오지 마라 영에 막 이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대두되는 게 그러니까 연료를 LNG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LNG 운반선이 아니고 그 배를 그 움직이게 하는 연료 자체를 LNG를 쓰는 LNG 연료선이죠. 그러니까 LNG 운반선에서 이제 LNG 연료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주가 또 지속될 거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성과는 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조선업계가 걱정해야 되는 게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치고 나올까봐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중요해지는데 그 연비가 중국에서 만든 배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돌면서 뭐 좋겠죠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서 만든 배보다. 근데 뭐 이건 사실인지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배가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있잖아요. 우측 좌측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큰 배들이라도 우리는 양쪽이 똑같답니다. 근데 뭐 그 중국에서 만들면 뭐 한 20cm, 뭐 15cm 차이가 난대나요? 뭐 그래서 배가 약간 삐뚤어 가서 연료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확인 안 된 겁니다. 그냥 재밌자고 제가 들은 얘기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순이익 그 분기 최대 수익 낸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카카오 패밀리들이 오늘 다 움직였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뱅크 심지어 이제 카카오도 200원 뭐 크진 않지만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414억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지금 시장의 핵심이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는가 이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그게 이제 해소되면 그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 한 달 남짓 이상 계속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빠져도 우리 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오르고 막 그래도 우리 시장은 꿈쩍을 안 해요. 계속해서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혀 미국 시장 움직임이랑 다르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옵션도 보면 어제 위클리 옵션, 그 옵션 보면 수익률도 역시 풋보다는 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 같은, 그런 거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어제 CNBC 긴급 뉴스에 영란은행이 앞으로 영국 경기 침체 걱정하고 75bp 올리고 금리 올리고 파운드화는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거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잠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오늘은 심지어는 카지노 관련주도 크진 않지만 조금 손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선진국 시장이 경기 불투명 때문에 빠져도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게 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정리를 해 보면 한 두 가지로 이제 추격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 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의 자금들이 우리가 속해 있고 중국이 속해 있는 게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일본은 다르지만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부문에서 중국 쪽을 줄이고 그 돈을 이제 나머지 이머징 국가에다가 다른 곳을 찾아서 이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뭐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이제 제법 되기 때문에 예, 환율이 오늘도 조금 이제 그 쿨다운 됐지만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의 환율이 뭐 상투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과 산업도 우리가 이제 주력 수출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IT, 중화학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 리스크만 배제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돈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서 중국 쪽에 있는 걸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리스크만 없다면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를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머징 그 국가 중에서 중국을 떠난 데가 뭐 동남아 어디도 가고 막 그러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만한 데가 없다.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얘기되기 시작한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봉쇄를 좀 느슨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리오프닝 주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상해 주가도 좀 오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는 이거는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좀 이런 타이트한 거를 푼다는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외국인들은 사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당분간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아시지만 10월에만 4조 원 넘게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얘네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이 우리가 늘 하는 말, 흔히 쓰는 말 중에서 그 어떠한 재료도 수급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지금 끌려가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에 우선하는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 달 이상 사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북한 리스크죠. 북한 리스크고 두 번째는 이제 레고랜드 또 어제 말씀드렸던 흥국생명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잖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자금 시장 이게 아닌 것 같다가 이거 한 군데서 그러니까 완전히 뚝 터지는 것 같거든요. 자금 쪽은. 그래서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뭐 끝없이 사주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수급이 이제 끝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유추한 대로 중국에서 나온 돈을 옮기는 거라면 뭐 끊임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 중국이 좀 느슨해진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근데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넘게 우리 시장에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사는 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가뭄의 단비 같아서 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뭐 코스닥은 뭐 보합이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거의 0.83% 오르면서 끝나서 어쨌든 간 주말은 좀 편히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나빠도 요새는 미국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좀 편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외국인이 장악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는 거 멈춰서 판다. 사는 거 멈추면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같이 조심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당분간 이제 그렇게 갈 거고, 이제 시장은 금리의 그 옥신각신에서 이제 벗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로 가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뭐 이런 쪽으로 이 시장의 그 주요 이슈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후퇴, 마지막 그 하락을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 뭐 외국인이 한 달 넘게 매수해서 이렇게 시장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은 거는 정말 좀 다행인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태로 끝난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